여러분, 평생을 재활의학과 의사로 살아온 제가 안타까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요. 우리 다리는 82세를 기점으로 노화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는 것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3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계시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지금 70대 후반의 당신을 90세 노인처럼 걷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이 진실을 알고 작은 습관을 바로잡으면 10년 뒤에도 당당하게 걷는 기쁨을 지킬 수 있답니다. 지혜 한 걸음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86세의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평생 수많은 분들의 무너져가는 걸음과 기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60년 이상의 오랜 의사 생활 동안 수술이나 약물로 병 자체를 고치는 일도 중요했지만 제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진료는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존엄, 즉 기능적 자유를 지켜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깨닫고 그리고 직접 경험하며 확인한 노후의 걸음을 잃게 만드는 진짜 이유와 이를 되돌리는 작은 기적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고백이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80대 후반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며 걸음의 기능을 지도할 수 있는 저만의 비결을 모두 공개하고 싶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운 아침, 현관문 앞에 선 순간 묘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십 년간 믿고 의지해온 두 다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며 무력감이 몰려온다고 호소하시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동네 마트까지 가는 길이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집 근처 몇 걸음만 걸어도 마치 한라산을 등반한 것처럼 숨이 가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많은 분들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닫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체념해버린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섭리이지만 기능적 쇠퇴의 속도와 질은 우리가 어떻게 재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간 재활의학과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보행 데이터를 접하고 임상 결과를 확인해 왔어요. 그 결과 걸음의 약화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죠.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은 떨어지며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은 둔화된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마치 약해지는 밧줄처럼 동시에 풀리면서 어느 순간 다리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연구 데이터는 이를 입증하고 있어요. 82세를 넘어서면 근육량 감소 속도는 65세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능 저하를 마치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지만 사전에 대비한 사람은 훨씬 더 완만하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 시기를 통과해요. 제가 직접 본 2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한 분은 79세까지 괜찮을 거라며 하체 운동을 계속 미루다가 83세의 낙상으로 인해 골반을 크게 다치셨어요. 그 이후로는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셨고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으셨죠. 반면 71세부터 매일 20분씩 꾸준히 근력 운동과 균형 훈련을 시작하신 다른 어르신은 87세가 된 지금도 스스로 시장을 보며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답니다. 동일한 연령대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준비와 기능적 실천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처럼 보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자립,
자유, 그리고 존엄을 유지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 다리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희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혹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마음 한쪽에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두려움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답을 찾아드릴게요. 저는 평생을 재활의학과 의사로 살아왔고 환자들의 기능을 되살리는 일에 헌신했어요. 80대 초반까지도 저는 제 체력을 믿었고 환자들에게 기능 회복의 의지를 강조했으니 저 역시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제게도 한순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82세가 되던 해 겨울이었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병원 앞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얼음 조각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았어요. 순식간에 몸이 기우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어요. 다행히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온몸의 근육과 관절 그리고 반사신경의 기능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 생생하게 깨달았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균형을 잡았을 그 작은 충격에 온몸의 신경이 당황하여 반응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계단은 성큼성큼 오르던 저였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낙상 공포증이 생겼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 전 난간을 꽉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던 한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깊은 걱정과 삶의 위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제 나도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기능이 무너지는 길을 걷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몇 주간 외출을 자제했어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거짓말처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침대에서 일어설 때도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진료를 보던 중에도 내가 혹시 휘청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늘 기능 회복의 중요성을 조언했던 제가 정작 제 몸의 무너짐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깨달았죠.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능 손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까지 빼앗기는 문제라는 것을요. 이런 제 경험을 통해 저는 환자분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85세의 박영 어르신은 걷기가 힘들어지자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가는 일조차 아들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이 사소한 일로 인해 스스로가 무능력하게 느껴져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고 하소연하셨죠. 숨이 차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다리가 아픈 건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답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는 단지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대한노인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7세 이상 노인의 약 35%가 보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82세 이상이 되면 무려 72% 가까이가 걷기 힘들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의 질을 잃어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저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리의 기능이 떨어졌구나 하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굳건한 걸음을 되찾는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답니다. 저의 낙상 직전 경험과 이후 찾아온 불안감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몸의 회복 메커니즘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저는 무너져가는 다리를 보며 좌절하는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능 회복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의학 서적과 최신 재활 연구 데이터를 파고들었어요. 저는 제 삶을 걸고 물었죠.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왜 어떤 어르신은 90세에도 꼿꼿이 걸으시는데 어떤 어르신은 70대에 이미 지팡이를 의지하는가? 그 차이는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수술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에 숨어 있었죠. 저는 60년 이상의 진료 기록과 세계 장수촌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며 무너진 걸음을 되살리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열쇠를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근육만 강화하면 된다거나 관절 통증만 잡으면 된다고 여겼지만 해답은 근육의 소실, 혈액순환의 정체, 그리고 관절과 신경의 둔화라는 세 가지 기능적 기둥을 동시에 공략하는 데 있었어요. 어느 한 가지만 붙잡아서는 노년의 복합적인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보행을 지탱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이를 가장 쉽고 안전하게 되살리는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방법을 정리했어요. 이 방법들은 근육의 파워를 높이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며 신경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능적 재활의 핵심이었답니다. 이 열쇠들은 제가 82세의 위기를 극복하고 86세인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든 비밀의 해답이에요. 이것은 저의 삶을 바꾼 것은 물론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이 해답을 찾은 후 마치 재활의학계의 새로운 공식을 발견한 것처럼 흥분했어요. 이 방법들은 복잡한 장비나 어려운 동작이 아니었고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죠. 실제로 독일 베를린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평균 89세 노인을 대상으로 8개월간 아주 기본적인 근력 훈련을 실시했는데 복잡한 장비나 어려운 동작이 아닌 간단한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기초 동작만으로도 참여자의 68%에서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이는 근육 감소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관리 방법에 달려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걸음을 되찾을 수 있는 세 가지 황금 습관을 도출했어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할 세 가지 황금 습관은 여러분이 노년의 자유를 되찾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지혜이자 80대 후반에도 꼿꼿하게 서서 걸을 수 있는 기능 회복의 방식 그 자체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진정으로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지혜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제게는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무너진 걸음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해답, 바로 그 세 가지 황금 습관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가 약해지는 세 가지 근본 원인 근육의 소실, 혈액의 정체, 관절과 신경의 둔화를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죠.
거창한 장비도 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습관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된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근육의 소실을 막는 아침 12분 의자 스쿼트 운동이에요. 82세 이후 근육 감소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보행 능력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재활 훈련으로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안전한 의자 스쿼트예요.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김정희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와 심각한 근육 소실이었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냐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어르신께 무리한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더 마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서기는 계단을 오를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허벅지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적 운동이랍니다. 라고 설득했죠. 제가 이 운동을 처방한 이유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상 동작에 필요한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과학적인 원리 때문이었어요. 저는 김정희 어르신께 의자를 벽에 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2회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등을 곧게 유지하는 자세였고, 이 자세를 유지하며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찾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7회도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하신 결과 3달 후 어르신은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제 지하철 계단에서 사람들에게 밀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느껴집니다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서도 87세 이상 노인들이 14주간 의자 스쿼트를 했을 때 보행 속도가 21% 빨라지고 낙상 위험이 35%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자를 벽에 대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등을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속도보다는 자세에 집중하여 하루 12회에서 18회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특히 조심할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무릎 통증이 심한 날은 횟수를 줄이거나 잠시 쉬는 것이 좋아요. 통증을 참으면서 하는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하여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해요. 두 번째 습관은 혈액순환 정체를 깨는 5초 걸음과 발목 회전 운동이에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근육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은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에 이 기능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특히 하지 동맥 폐색증 같은 혈관 질환은 걷다가 멈춰 서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죠.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6세 이경철 어르신은 다리가 납덩이 같다 발이 나무 토막 같다고 자주 호소하셨어요. 동네 상점까지 12분 거리를 걷다가 4번이나 멈춰 서야 했고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졌다가 다시 걸으면 아파지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심각했죠. 검사 결과 하지 동맥 협착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에 약물 치료와 함께 기능적 생활 습관 개선을
집중적으로 권했답니다. 저는 이경철 어르신께 무리해서 오래 걷지 말고 짧게 자주 걷는 것을 권했어요. 7분 걷고 3분 쉬는 방식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보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걷는 동안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도록 훈련하는 5초 걸음 연습을 시켰어요. 발을 내디딜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천천히 걷는 방식이었지요. 또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발목을 좌우로 돌리고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도록 숙제를 내드렸어요. 이 간단한 운동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활성화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다리 속의 혈액이 다시 활기차게 흐르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2달 후 어르신은 걷는 도중 멈춰서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이제야 다리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듭니다. 밤에 쥐가 나는 일도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걸을 때 속으로 숫자를 세며 천천히 정확하게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한 39도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를 넘어 기분 좋게 뜨끈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따뜻한 물에 매일 20분 족욕을 하여 혈관 이완을 돕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특히 조심할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 동맥 폐색증 같은 혈관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 없이 무리한 장거리 걷기는 피해야 해요. 짧게 자주 걷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걷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쉬어야 해요. 3번째 습관은 관절 안정화와 신경 훈련을 위한 아침 단백질과 균형 연습이에요. 관절 통증과 더불어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낙상은 노년의 자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신경의 민첩성과 관절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죠.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1세 박영수 어르신은 가벼운 찰과상에도 불구하고 낙상 이후 외출을 완전히 자제하셨어요. 외출 자제로 인해 활동량이 줄자 근육은 더 약해졌고 다시 균형 감각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죠.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신경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몸의 기능 자체를 굳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박영수 어르신께 균형 훈련과 함께 영양 보충을 강조했어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답니다. 아침 식사 때 삶은 계란 4개나 두부 반모에 해당하는 25지 이상의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시도록 했어요.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와 신경세포의 기능 회복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처음에는 7초부터 시작해 15초, 25초로 늘리도록 했어요. 이 훈련은 뇌와 근육 간의 신호 전달 속도를 높여 넘어질 때의 빠른 반응을 돕는답니다. 몇 달 후 어르신은 다시 공원에 나가 손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니 몸의 기능도 함께 회복된 거예요.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도 균형 훈련이 보행 속도를 21% 향상시키고 넘어질 위험을 35%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단백질 25지를 챙겨 드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벽을 짚고 한 발 서기 연습을 하세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특히 조심할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관절염 통증이 심한 날에는 무리하게 균형 훈련을 하기보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에 집중해야 해요. 단백질 섭취 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습관이 아니라 노년의 기능적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열쇠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퍼즐 조각을 완성했어요. 근육이 빠져 힘이 사라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아 다리가 무겁고 관절과 신경이 둔해져 균형이 무너지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길을 찾게 해주는 세 가지 황금 습관을 말이죠. 노르웨이의 한 장수 연구는 82세 이후에도 보행 능력을 유지한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평균 8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걷는 힘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 살아가는 기쁨을 지키는 문제랍니다. 스스로의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것. 이 평범한 장면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죠. 재활의학의 목표는 바로 이런 일상적인 행복을 되찾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86세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며 여러분께 이 지혜를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걷기의 어려움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기능적 관리를 통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근육은 다시 길러낼 수 있고 혈액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으며 관절과 신경은 다시 훈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용기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바로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아침 식사에 삶은 계란 2개라도 더 추가하거나 의자 스쿼트 7회부터 시작하여 다리에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 모여 내일의 자유를 보장해요. 걷는다는 것은 존엄입니다. 나이 들어도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죠.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해야 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또 다른 건강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제 이야기 중, 이것 때문에 내 걸음이 힘들었구나 하고 가장 크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